AI 사원과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된다. AI 직원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네. 저희는 AI 시대에 살고 있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AI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아닌 것 같다라는 답변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AI 투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 AI를 도입하고 AI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도입해야 될 AI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요건들이 있고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도입해야 될 AI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사실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AI를 도입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면 실제 현업분들부터 우리 일자리 뺏는 거 아니야? 아까 AI 사원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AI에 왜 갑자기 아날로그 사진이 나왔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사라진 직업들입니다. 전화교환원, 타이피스트, 그렇죠? 그럼 이 직업들은 갑자기 생겼을까요? 전화교환원은 전신원의 직업을 뺏었고요. 타이피스트는 필사가들의 직업을 뺏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술의 발전 때문에. 전화라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고 타이퍼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도입이 되면서 기존 일자리는 다른 일자리로 항상 대체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늘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단일 태스크에 특화된 숙련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잃었고 그 일자리를 IT 시스템이 늘 대체해 왔습니다. 그 과정을 여기 계시는 CFO분들이 많이 주도를 하셨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다른 일자리가 생겨났죠. 마찬가지로 AI 시대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앞서 이승우 사모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AI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AI 시대의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 많은 솔루션 기업들, 많은 회사들이 AI 에이전트를 만들었죠. 엄청나게 많은 벤더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에이전트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시고 테스트를 하자고 많이 얘기하셨을 거고 실제로 많이 시도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에이전트들이 우리를 혁신으로 이끌었나요? 우리가 진짜 그 에이전트로 인해서 AI 혁신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챗봇 형태의 GPT들, 네. 텍스트 잘 써줍니다. 문구를 잘 써주죠. 회의록도 요약해줍니다. 문서도 요약해주고요. 데이터도 잘 검색해줍니다. 그게 우리의 밸류와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런 기능들은 저는 AI 토이라고 부릅니다. 신기하죠? 매우 신기합니다. 와,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하지만 내가 해도 되는 일이죠. 누군가는 해도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이제 AI가 우리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실제 가치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고 에이전트가 우리 직원으로서 함께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희 KPMG는 4가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지향적인 태스크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AI가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작업을 인간의 지시와 사람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판단력과 행동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포함해서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게 입력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재학습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능들 그리고 사람과 AI가 서로 통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AI가 에이전트를 다른 AI를 호출해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협업할 수 있는 진정한 휴먼 인 더 루프를 구성할 수 있어야 사실 우리 기업이 쓸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AI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에이전트는 반드시 이런 요구사항들이 필요하죠. 우리 임직원들이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죠?
우리 회사가 정해진 규정과 업무 프로세스, ERP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정 프로세스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정책들, 도메인 지식들을 같이 묶어서 업무 시스템과 우리가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 도구들을 사람이, 임직원이 하나의 태스크로 묶어서 판단하고 일을 합니다. AI도 마찬가지죠. AI도 그냥 혼자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AI가 일을 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대행해서 할 수 있는 AI 워크플로랑 우리 회사의 규정과 해당되는 워크플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 정책, 규정, 관련된 과거의 지식들, 도메인 널리지를 바탕으로 실제로 시스템에 접속하고 업무 도구를 가지고 이메일을 쓰고 전자결제를 올리고 회의를 주재하고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마찬가지로 모두 갖추고 있어야 실제로 우리 엔터프라이즈에서 쓸 수 있는 AI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RPA랑 다른 게 뭐야? 라는 말씀들 되게 많이 하세요. RPA와 AI 에이전트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동차에서 많이 쓰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서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크루즈 컨트롤과 주변 사물과 내가 운전하는 모든 환경을 인식하고 차량을 그 상황에 맞도록 제어할 수 있는 드라이빙을 대행해주는 역할이 자율주행이죠. 마찬가지로 RPA는 정해진 루트를 따라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루트를 벗어나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루프가 중단되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AI라고 하는 것들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 수행 결과를 독립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저희 KPMG는 3년 전부터 이런 AI 구축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왔는데요. 작년부터 이런 개념들을 적용을 해서 AI 에이전트로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KPMG 글로벌에서 에이전트를 구성할 수 있는 파스 플랫폼이 워크벤치라고 하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우리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들을 실제 개발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KPMG AI 에이전트는 두 가지 에이전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 업무 태스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닛 에이전트와 그 유닛 에이전트들의 같은 업무 단위로 집합되어진 카테고리 에이전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에이전트들은 상호 통신을 하면서 동일한 데이터들을 함께 호출해서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제어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닛 에이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들이 필요한 거죠. 일단 우리 임직원들이 하고 있는 우리 단위 업무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전체 하고 있는 업무 태스크에 대한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일을 해야 될 태스크들을 별도로 수집한 AI 워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출발을 합니다. AI 워크 시나리오에 맞추어서 단일화된 UI 내에 우리 AI가 일을 해야 할 진짜 단위 태스크의 표준 업무 절차, AI가 수행해야 될 표준 PI 프로세스들이 탑재가 되고요. 그 해당되는 프로세스에 대응되는 우리 사내의 데이터베이스와 업무 지식들, 관련된 문서들이 도메인 지식으로 함께 인베딩이 되고 그러한 지식들과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LLMOps와 로직이 탑재된 에이전트 코어와 그리고 실제 ERP와 우리 다양한 레거시 시스템들, 업무 도구들, 우리 오피스 도구들과 인터페이스에서 실제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진 에이전트는, 유닛 에이전트는 단독으로도 기능을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우리 CFO분들이 수행해야 될 비즈니스 전체 워크플로우를 바탕으로 각각의 수행 단계를 상호 연결해서 수행할 수 있는 시퀀스를 함께 구성을 하고 이 시퀀스는 오케스트레이션과 전체
통합된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제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KPMG 에이전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AI 에이전트를 도입하시거나 실제로 사내에서 활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돼야 되는 AI LLM 모델들은 글로벌 탑 LLM 모델들이겠죠. 저희가 LLM들을 다 직접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LLM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우리 기업이 쓰고 있는 다양한 업무 시스템들, 솔루션들, 내부의 업무 시스템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반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고 AI가 동작하기 위한 정책들,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되고, 사실 이제 이런 영역들이 저희 KPMG가 AI 에이전트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AI 워크플로우를 바탕으로 구성된 단위 에이전트와 멀티 에이전트들로 구성된 에이전트 풀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사내 업무 지식들을 AI에 인베이드 시켜서 학습된 형태로 만들어내는 라그 모델과 그러한 데이터들을 표준화하고 계층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인베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놓은 데이터원 AI, 그리고 이러한 AI가 어떻게 실행되고 실제로 보다 손쉽게 개발되고 어떻게 제어되고 동작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프로비저닝 할 수 있고, 또 에러 어널라이저라고 해서 저희가 트러스티드 AI,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회사에 누가 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통제할 수 있는 체계들을 동시에 갖춰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 KPMG의 카이젠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희 KPMG는 저희가 제일 잘하는 재무회계 영역을 중심으로 우선 카이젠 에이전트들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재무결산과 내부관리 회계제도, 그리고 기준정보관리와 같은 다양한 기능의 CFO 아젠다에서의 AI 에이전트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현재 로드맵으로 가져가고 있고, 해당되는 내용들은 저희 KPMG 글로벌의 AI 발전 로드맵과 저희가 온라인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는 저희가 구매라든지 생산, 영업 현장에서의 영역들까지도 저희가 AI 에이전트 기능들로 탑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예측 기반 모델을 바탕으로 한 예측형 AI 에이전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높은 재무회계 예산 영역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갖춰 나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에이전트들을 도입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뭐가 좋아지는데? 라는 영역들에 대해서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가져가야 될 여러 가지 AI 워크플로우들이 있겠죠. 우리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업무들을 뺏는 것이 아니라 표준 업무 프로세스에서 AI가 해야 될 일들만을 저희가 취합해서 만들어 놓은 AI 워크플로우가 여러 가지 업무들을 대행해 줄 겁니다. 이 대행해 주는 업무들은 사람이 아이 체킹을 하는 여러 가지 대사 작업들이나 휴먼 에러가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높은 수작업 업무들, 특히 이제 엑셀이라던가 저희가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대량의 데이터 작업들이 주가 될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실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실수가 적고 속도가 빠르고 24시간 365일 일할 수 있는 AI가 70%를 대체를 하고 사람이 승인을 하고 검토를 하는 체계로 함께 일하는 휴먼 인 더 루프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직원들은 그러면 어려서부터 신입사원 때부터 단계적으로 업무를 배워서 올라와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AI랑 일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실제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다 전문가적인 식견과 전문 역량들이 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러한 전문가의 수요는 앞으로 훨씬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전트를 어떻게 도입하고 그 에이전트가 가져야 될 기능, 요건과 에이전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만들어야 될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구현이 되는데, 걔가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는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이어지는 세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AI에 대해서 많은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고 실제 이제 AI랑 함께 일하고 계시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재무적인 성과, 기업의 밸류 차원에서의 성과를 이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앞선 인사이트를 가지고 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런 AI 에이전트가 어떤 것들이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